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지난번에 5월달 전망 말씀드릴 때요, 이제 5월하고 한 6월 한 말까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정말로 커진다면은 지금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변동성이 큰 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 변동성이 왜 나타났고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기간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올해 하반기나 내년을 위해서 좋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가 5월달, 특히 한 5월 초, 중순 들어 되게 변동성이 커요. 하루 변동성도 크고 주가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이렇게 된 이유를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이익은 지금 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고 있고, 반면에 성장준 이익이 나고 있긴 한데 가이던스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경기 민감주의 이익은 거의 피크에 다다른 것 같고, 이 경기 민감주의 이익을 이길 수 있는 성장주, 소위 말하는 빅테크 종목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의 이익이 다시 올라와 주면서 시장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빅테크 기업들 또는 금융 기업들의 CEO들이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분기는 정말 역대급으로 좋았다. 그런데 2분기나 하반기가 되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랬는데, 애플은 1분기를 정말 잘 냈고 2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2분기 실적, 캘린더 이어 기준입니다. 미국 애플은 조금 회계가 달라서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원래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역사적인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실망을 좀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6월 중순, 6월 말 또는 7월 초 언제냐?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많이 상향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주식에 대해서 주춤하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테이퍼링. 그러니까 뭐 페드가 계속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 유동성 공급 늘리는 걸 좀 줄이겠다라든지, 또는 뭐 유동성 공급을 안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돈이 시장에 덜 풀릴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위험 자산은 조금 뭐 주가가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현재 시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하고 예를 들어 한 6월 한 중순 말까지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요거에 대한 생각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많이 써서 기관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니까 당연히 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알았다. 그럼 5월, 6월 달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떨 것 같냐?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30 몇 프로 빠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주가가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2008년에 리만 사태 이후에 주가가 지금 10년 이상 올랐다. 그러면 리만 사태든지 아니면 IT 버블이든지 뭐 이런 거 같은 다시 한 번의 소위 말하는 크래시가 오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 발표를 하면서 리포트를 내면서 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냐면, correction은 있어도 crash는 없다라고 달았어요. 굳이 영어를 쓴 이유가 우리나라 말로 약간 번역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correction이라는 거는 약 10% 내외의 조정, 뭐 기간이든 가격이든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고요. crash라고 하면은 폭락, 예를 들어 뭐 대공황이나 이런 식의 뭐 IT 버블 같은 폭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림은 5월이나 6월이나 뭐 언제든지 그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조정을 이용해서 하반기 또는 내년의 강세장을 대비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28년 정도부터 믿을 수 있는 S&P 500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1120개월 정도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maximum drawdown, 뭐냐면 주가가 연속적으로 빠진 달에 합계 빠진 거, 또는 3개월의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10% 빠졌던 기간이 얼마나 있느냐 살펴보면 88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120번 중에 88번이니까 약 1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빠졌던 거를 20% 커렉션, 조정의 예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올해 뭐 4월, 5월, 6월 아무 때나 또 10%가 빠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왜 폭락은, 크래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과거 29년,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폭락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공황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냐면은 70년대, 73년, 74년 이게 언제냐? 그 오일 쇼크, 68 혁명부터 오일 쇼크 기간이고요. 그 다음이 언제냐면은 2000년대입니다. IT 버블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런 걸 이제 크래시라고 합니다. 50%씩 빠진 거. 반면에 1987년에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2%가 빠지긴 했지만 그 빠진 기간의 그 폭은 30 몇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50% 이상의 폭락을 이제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가계가 조금 뭔가 과잉이 있어야 돼요.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와 있든지 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금리를 낮출 수 없어야 돼요. 지금 이 후자의 경우가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 중반의 일이고요. 전자의 경우가 IT 버블이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렸던 건 결국 대공황 시대인 거고요. 그럼 지금을 보시면 원래 미국 사람들이 되게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미국에 있는 재무 뭐 장관이든 중앙은행 이런 총재든 간에 되게 그 국민들의 책임감을 위해서 돈 푸는 걸 주저했었는데 리만 사태 때 돈 풀어서 해결한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되게 세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들이 그 악화되는 걸 막았어요. 가게들이 그럼 그 돈을 다 받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흥청망청 썼느냐? 아니에요.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든 대형 은행들의 예금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미국의 저축률은 뭐 과거 언제랑 비교해봐도 역대 최고로 높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인가가 고점이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그 막 주택 버블 이때 고점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100% 언저리였는데 지금 이게 80%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 80%가 높다면 높고 뭐 낮다면 낮지만 이 80%는 뭐 경쟁하는 대형 국가들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아요. 가계부채가 빠져 있고 저축률이 올라와 있으니까 가계가 충분히 위기를 대응할 수 있고 쓸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소비는 어땠냐면 소비는 그래서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림에서는 가계가 돈을 쓰면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공황이나 73년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시장에 충격을 주냐면 경제가 막 좋아져요.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투자해야 되겠다. 재고 늘려야 되겠다. 사람 뽑아야 되겠다. 돈을 막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은 예를 들어 100인데 미래에 200을 벌 것 같기 때문에 200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이클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0을 보고 투자를 한 상태가 됐을 때는 다시 돈이 100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과잉이 되면서 경제에 좀 충격을 주는데 이번에 미국 기업들은 되게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리만 사태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11년에 픽 사태가 있었고요. 15년에 중국의 미니 불황도 있었습니다. 그걸 거치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익이 늘어나는 폭보다 훨씬 덜 투자하고 재고도 덜 늘렸어요. 기업에도 지금 현재 과잉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업에도 지금 과잉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기업 부채 비율이 50%까지 올라가서 역대가 40%, 45%가 피크였는데 최근에 이걸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분명히 올라간 건 맞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기준금리가 거기에 기업들이 워낙 신용도가 좋아져서 스프레드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이익 안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잉도 없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다면 기업 쪽에서 저희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이 S&P 500 이런 기업 중에서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저는 봐요. 마지막은 정부인데 정부가 문제가 된다는 말은 저는 동의를 못해요. 왜냐?
미국은 달러를 찍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시뇨리지 효과라고 하죠. 기축통화를 찍어서 이걸 갖고 물건을 사서 돈을 버는 거를 시뇨리지 효과라고 말하는데 미국 달러는 시뇨리지 효과를 아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돈을 못 갚아서 문제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냥 채권 찍어서 페드가 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걸 가지고 경기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주가가 빠진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오르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언제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냐면 1987년 이후의 장과 비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도 하루에 22% 빠지면서 석 달 동안 35% 빠졌고 작년에 그 코로나 때도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반 동안 35%가 빠졌거든요. 그런 짧게 많이 빠진 게 비슷하고요. 금리 흐름이나 경기 상황이나 예를 들어 많이 빠진 이유를 찾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87년 이후에 빠지고 99년까지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중간중간 빼고는. 그때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28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3번은 상승장, 3번은 약간 약세장 내지 정체장이었는데요. 약세장의 최초는 언제였냐? 1928년부터 53년까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완전 급락하고 대공황 전까지 회복되는 기간이고요. 53년부터 68년까지는 대세상승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아름다운 몇십 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막 항공 생기고 이럴 때이고요. 68년부터 83년까지는 또 약세장이에요. 뭐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베트남전도 있었고 닉슨의 금태한 정지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러니까 옆으로 기고 중간에 계속 빠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강세장은 언제냐면 83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블랙먼데이를 약세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17년 동안의 강세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저는 2009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를 정체장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2000년의 고점을 2008년에 못 벗겼고요. 그 고점을 다시 벗긴 게 초과한 게 2013년이거든요. 요 13년 정도의 약세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강세장은 2009년이 아니라 2013년부터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강세장의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이제 8년으로 주는 거죠. 그럼 과거 2번의 강세장의 평균 기간이 17년, 15년 이랬기 때문에 지금 강세장이 진행된 기간이 막판이 아니라 중간밖에 안 온 게 아닐까라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6월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할 때 분명히 주식을 조금 더 담는, 편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5월로 리스크 관리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종목이나 업종으로 보면 제가 작년 이제 10월부터 계속 가치주, 은행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좀 성장주를 사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어떤 걸 사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